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진행된 이란과 미국의 평화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황 분석가들은 다른 각도에서 이번 회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트럼프는 정치적인 궁지에 몰렸고 그에 대한 출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현재 트럼프에 주어진 60일 시한이 2월 28일부터 계산하면은 2주간 휴전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다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이럴 경우에는 미국은 더 추가로 이란에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란은 이번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것은 향후에 이란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자신이 승리라고 포장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합의에 대해서 테헤란에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즉 헤즈볼라를 넘겨주어서 마음껏 헤즈볼라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란과의 협상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이란은 승낙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비장의 카드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겁을 먹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먼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며칠 전 이란군은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군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을 수행한 이란 공군기는 Su-24 폭격기를 가지고 이란 공군 조종사 4명이 40년 이상 된 Su-24 러시아제 폭격기를 가지고 공격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테헤란에는 최신 기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4명의 공군 조종사의 공격은 완전히 가미가제식으로 이번 공격은 되돌릴 수 없는 일방 통행이었으며 구조작전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후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그 자멸적인 공격으로 적 기지를 타격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황 분석가들은 이번 공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이번 공격은 단순한 인명 손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란은 전방의 보급기지를 파괴한 것인데 오늘날 이란군에게 있어서는 이란을 침공하기 위한 적군에 대한 기지 파괴는 최우선 과제였다. 이것은 이란군의 용기와 직무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용기와 직무를 가진 9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란의 의지를 이제는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파괴했는데 이곳에는 핵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11억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AN/FPS 132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이 파괴되었으며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약 11억 달러 규모의 상당히 비싼 고가의 레이더로서 최대 5,000km 거리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고 이 레이더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의 정보를 전송하면서 이러한 그 상당히 귀한 이 레이더는 미국이 총 5대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으로 한 대가 파괴되어 4대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란 대표단의 공식 명칭은 미나부 168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 미군의 공습 첫날에 미나부시에서 168명의 어린이 학생들이 사망합니다. 이 이란 대표단이 이번에 파키스탄으로 날아갈 때 그 비행기 안에 맨 앞좌석에 피 묻은 희생된 학생들의 가방과 신발 그리고 흰꽃 한 송이를 같이 맨 앞자리에 탑승하면서 미국에 대한 경각심을 올려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갈리바프 국회의장 이라가치 외무장관이
이들 학생들의 유품을 숙연히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표단에는 아흐마디안 국가안보사무총장 그리고 줄 카드르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강경파들이 대거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도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가 제재 해제와 이란 자산 동결의 해제에 이란은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간접 회담 형식입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양측을 오가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 위트코프 특사, 제러드 큐스너가 참석하였으며 이란에서는 대표단으로 2015년 핵협정 시 강경파와 반대파들 인사들이 포함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란은 벤스 부통령을 교섭 대상자로 지목하였고 다른 사람이 대상자로 될 경우에는 교섭을 안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은 벤스 대통령이 교섭 책임자로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군이 완전히 괴멸되어 있고 해협은 곧 개방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왜 벤스 부통령까지 협상에 파견하는가라고 전황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말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은 레드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을 유지할 것, 전쟁 배상금 지급할 것, 이란 자산 동결을 해제할 것, 그리고 지역 전체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을 포함한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것. 이러한 요구 조건이 레드라인으로 제시되었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관련해서는 선박 검문 및 수색, 관세 부과, 일일 통행 제한 권한 등을 포함한 해협에 대한 주권적인 통제권을 이란은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미국은 강력한 반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협상 기간 동안 미국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만을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파키스탄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은 30분 안에 이들 함선의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만일 이들 함선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중 한 척을 파괴하겠다는 강력한 위협을 표시했습니다. 그 이후 함선들은 정지하였고 아라비아해로 귀향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깔려있는 기뢰 제거 지원 작업을 단호히 거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날 초대형 유조선 3척은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벤스가 회담 결렬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시간 동안 협상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테헤란은 워싱턴의 핵심 요구사항인 핵물질 이전과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하였다. 호르무즈 해협, 전쟁 배상금, 제재 해제 또한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되었다. 전황 분석가는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의 거의 모든 요구를 거부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이란 대표단 단장 갈리바프는 만나서 악수를 보도했다. 물론 간접 형식의 회담이었지만은 대표단끼리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란 외무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작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터커 칼슨이 말하는 영상입니다. 나는 헤즈볼라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그들은 20년 넘게 레바논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헤즈볼라가 기독교 성지를 폭파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헤즈볼라가 구급차를 공격한 적이 있는가? 레바논에 사시는 당신이라면 더 잘 아실 테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RT 특파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다. 헤즈볼라는 실제로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들을 보호해왔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영상들도 있다.
그들은 구급차, 교회도 파괴하지 않았고 모스크도 파괴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의 집도 파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 미국과 서방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은 구급차와 교회와 모스크를 파괴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로우 IQ라는 글자가 들어간 사진입니다. 트럼프는 터커 칼슨에게 2번씩이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터커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나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500단어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를 멍청이, 얼간이, 패배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터커 칼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속한 모욕으로 그를 일축하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은 약속을 저버리라는 압박을 현재 받고 있다. 그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반격으로 상대방의 모욕을 이용해서 $35짜리 모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우 IQ, 지능이 낮은 이라는 모욕적인 문구가 새긴 모자를 컬렉션으로 출시하여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